문제 4번은 그림을 그린 후 그 안에 패턴을 적용시켜야 하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GTQ 1번부터 3번 문제에 사용했던 디자인 툴을 적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어줄 거고, 먼저 픽셀로 단위부터 설정을 한 다음 위드 값은 600, 하이트 값은 400으로 숫자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로 설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을 작업하기 편한 사이즈로 확대를 해주세요. 작업하기 전 작업창을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메뉴바의 파일에 들어가서 세이브 에즈를 눌러줍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 거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다시 성명 다시 4 PSD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수험번호 대신에는 1, 2, 3, 4, 5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포맷 형식은 포토샵 PSD 파일이고, 위치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도구 툴의 하단에 있는 컬러 칩에서 전경색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컬러 피커 창을 활성화시키고 샵 부분에 색상 값을 넣어줍니다. 전경색의 색상이 바뀌었다면 레이어 패널에 돌아와서 백그라운드 부분에 Alt 딜리트 해서 색상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패턴을 등록을 할 때에는 원, 표정 모양이라고 이름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패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눈금자로 한 패턴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 하나 열어줄 거고, 위드 값은 50에 하이트 값은 50 정도로 열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K 눌러줍니다. 창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창도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창의 크기를 보기 좋게 작업하기 편하게끔 키워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빈 레이어를 오픈을 시켜주세요. 도구 툴에 있는 쉐입 툴을 꾹 눌러서 커스텀 쉐입 툴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옵션 바를 보면 쉐입의 아이콘 버튼이 있을 거예요. 버튼을 클릭을 하고 원 모양부터 찾아주도록 할게요. 원을 선택을 해주고 캔버스에 돌아와서 필의 색상 아무거나 선택이 되게끔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트로크는 없앰으로 눌러주세요. 캔버스에서 클릭 앤 드래그 쉬프트를 눌러서 넣어주세요. 무브 툴 선택하고 위치 조금 조정을 해둘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 있는 표적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 후 클릭 앤 드래그로 표적의 모양도 넣어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원 모양을 찾아주시고 레이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FF6666. 레이어 패널에 오퍼서티 부분에 60 넣어주세요. 표적의 모양의 색상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표적의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색상 값은 FF0066.
레이어 패널의 상단에 있는 오퍼서티도 여기에서 60 넣어줄게요. 크기와 위치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세요. 패턴의 세트가 완료가 됐다면 이번에는 패턴을 등록을 시킬 건데, 먼저 레이어 패널에 필요 없는 레이어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되어져 있는 하얀색의 용지를 지워주세요. 먼저 자물쇠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메뉴바에 에디트에 들어가면 중간 부분에 디파인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패턴 네임에 원 표정 띄고 모양이라고 적어줍니다. 이 창은 이제 내려주도록 할게요. 12번의 JPG를 오픈해주세요. 무브 툴을 선택하고 바로 우리의 작업창으로 옮겨올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를 시키고 이미지 조정을 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을 선택을 해주고 노멀 부분을 클릭을 해서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있는 카메라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레이어 마스크를 활성화시키고 정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두고 그라디언트 2를 선택을 해줍니다. 옵션 바의 그라디언트 슬라이더를 클릭을 해서 프리셋에 있는 베이직 폴더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빠지는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Shift를 눌러서 정방향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클릭 앤 드래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3번의) JPG를 오픈을 시켜주고 메뉴바의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폴더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한 후 옵션 창이 활성화되면 제목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드라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줍니다. OK 적용시켜주고 무브 툴 선택해서 작업창으로 옮겨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해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있는 카메라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고 레이어 마스크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번에도 정경색은 검은색, 그리고 배경색은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옵션 바를 클릭을 해줍니다. 프리셋에서 베이직 폴더 열어주고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그라디언트 되어져 있는 거 선택 다시 한번 해줄게요. OK 눌러주고 이번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왼쪽 부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방향 설정을 시켜줄 거예요. 클릭 후 드래그 크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14번) JPG를 오픈을 해주고 배경과 물체를 분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지금 배경과 물체의 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펜 툴로 눕기 따기를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펜 툴을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보면은 패스로 선택을 할지 쉐입으로 선택을 할지 고를 수가 있는데 패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패스를 선택을 한 후 외곽 형태를 따라서 패스를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먼저 시작점은 클릭 한 번으로 알려주고 거리감 떨어져 있는 부분,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에 클릭을 한 채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조정을 해준 다음 Alt를 눌러주고 있는 상태에서 방금 내가 포인트 찍었던 앵커 포인트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에 클릭을 한 후 드래그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또다시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 한번 클릭해서 방향성 끊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 후 드래그, 외곽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반복을 해줄게요. 그리고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우스 포인트에 작게 동그라미 시작점으로 잘 왔습니다 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이때 클릭 후 드래그 해서 마무리도 지어줄게요. 외곽 형태를 다 따라서 패스로 그리셨다면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배경과 분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컨트롤 J를 눌러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무브 툴을 선택을 하고 우리의 작업창으로 옮겨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을 해주세요. 크기 조정까지 한 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줄게요. 레이어 3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베벨 앤 엠보스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적용을 시켜줄게요. 15번의 JPG는 눕기를 따주고 필터를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우선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의 포인트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 시켜주세요.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백그라운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배경과 오브젝트를 분리를 시켜줄게요. 무브 툴을 선택을 하고 작업창으로 옮겨 올게요. 이 오브젝트는 메뉴바의 필터에 들어가서 필터 갤러리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이름 부분, 필터의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해서 텍스처를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4라고 되어져 있는 이름, 오른쪽에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체크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크기 조정해줄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해주고 오른쪽을 눌러서 플립 허리전탈 반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바로 로테이트까지 해서 기울여서 이미지 위치 잡아주도록 할게요. (16번) JPG를 오픈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에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퀵 셀렉션 툴이나 매직 웬드 툴을 사용을 하면 빠르게 눕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직 웬드 툴을 사용을 해서 배경을 분리를 시켜줄게요. 퀵 셀렉션 툴을 꾹 누르면
매직 윈드 툴이 있습니다. 매직 윈드 툴을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매직 윈드 툴은 옵션 바를 보면 톨러런스에서 선택 영역을 확장시키거나 축소시켜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빈 여백인 흰색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지금 톨러런스가 32일 경우에는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잘 선택이 되네요. 바로 딜리트를 눌러서 배경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해주고 안쪽에 있는 이 하얀색도 클릭을 해주세요. 바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선택 영역 해제. 그리고 지금 이 글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키 툴을 선택을 할 겁니다. 도구 툴에서 레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을 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글씨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를 눌러줄게요.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출력 형태는 반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컨트롤 T를 눌러서 오른쪽 눌러서 플립 허리전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좌우 반전을 시켜주고 무브 툴을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해 줄게요. 이 이미지는 펜을 제외한 나머지 드론의 몸통을 빨갛게 색상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반원의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활성화 시켜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색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휴 앤 세츄레이션을 선택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색상은 빨간색으로 변경을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컬러라이즈를 선택을 해서 색상을 전체 빨갛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휴의 색상을 오른쪽으로 올리고, 그리고 세츄레이션도 이렇게 좀 진하게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휴 앤 세츄레이션이 밑에 있는 레이어한테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바로 아래에 있는 드론의 이미지에만 영향이 끼쳐질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자,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의 하단에 첫 번째 거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을 해서 이 드론의 이미지에만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는 X해서 닫아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드론 이미지에서 펜의 부분은 빨간색을 제거를 시켜줄 건데, 도구 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경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옵션 바에 보면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네스는 100%로 주변이 깔끔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세요. 우리는 레이어 첫 번째 휴 앤 세츄레이션에 이 레이어 마스크 되어져 있는 부분에 선택이 되어져 있고, 필요 없는 부분, 빨간색에서 제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빨간색의 부분을 가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드론의 오리지널의 색상이 나타나게 돼요. 브러쉬의 크기는 키보드에서 대괄호 열기나 또는 닫기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브러쉬 사이즈도 작게 줄여서 빨간색 부분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론의 이미지에
오른쪽에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베벨 앤 엠보스 체크해주고 OK를 눌러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타입 툴을 클릭을 하고 캔버스를 가운데를 클릭을 해줘서 타입 툴을 활성화 시켜줄게요. 인터내셔널 드론 엑스포라는 글씨를 타이핑을 해줍니다. 무브 툴을 선택을 해주고 윈도우에서 캐릭터 패널을 활성화 시킨 다음 타입 뉴 로만 서체를 선택을 해주고 볼드 채로 바꿔줄게요. 타입 뉴 로만 서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레귤러 클릭해서 볼드로 바꿔줍니다. 서체의 사이즈는 23포인트 그리고 서체의 색상은 컬러 칩을 클릭을 해주고 색상 값을 넣어줄게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는 2픽셀 그리고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로 해주고 색상 값은 컬러 부분을 클릭을 해서 FFFFF로 넣어줍니다. 타입 툴을 다시 클릭을 하고 옵션 바에 보면 곡선 위에 T 모양의 아이콘인 텍스트 와플을 활성화 시켜주고 스타일에서 플래그를 선택을 해줄게요. 방향은 밑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밴드의 부분을 마이너스 쪽으로 바꿔서 출력 형태와 같게끔 만들어 줍니다. OK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로테이트도 살짝 시켜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주고 이번에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해서 국제 드론 박람회라고 한글로 적어줍니다. 서체는 굴림체 45포인트로 선택을 해줄 건데 제가 쓰고 있는 지금 맥은 굴림체를 지원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서체인 조선 굴림체를 선택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굴림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체의 크기는 45포인트로 넣어주고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 줄게요.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고 그라디언트의 색상은 왼쪽 부분 더블 클릭해서 000000 눌러줍니다. OK 눌러주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컬러 칩의 아이콘도 더블 클릭해서 FF0066으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OK 눌러주고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왼쪽은 검은색, 오른쪽은 핑크색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앵글 값으로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OK 눌러줍니다. 다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스트로크 체크를 해주고 스트로크는 2픽셀에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로 해주고 색상값 컬러를 클릭을 해서 FFCC00으로 색상값 넣어주세요. OK 눌러주세요. 국제드론 박람회라는 글씨는 타입 툴을 다시 눌러주고 옵션 바에 있는 텍스트 와프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스타일에서 피쉬를 선택을 해주고 밴드를 조정을 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무브 툴을 선택을 해서 위치 잡아줄게요. 다시 한번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타입 툴 선택해서 캔버스 클릭을 해주고 사전 등록 바로 가기 라는 글씨를 넣어줍니다. 서체는 궁서체를 선택을 해주고 15포인트로 사이즈 지정해주세요. 컬러는 FFFF00으로 색상값을 넣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줄게요. 레이어 스타일 팝업창 활성화시켜주고 스트로크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선의 사이즈는 2픽셀, 그리고 색상값은 컬러를 클릭을 해서 000000으로 넣어줄게요. 무브 툴 선택해서 위치 이동 이렇게 해줍니다. 뉴 레이어 하나 클릭을 해주고 타입 툴 선택을 해서 행사 개요라고 적어줄게요. 도둠체를 선택을 해주고 18포인트로 사이즈 넣어줄게요. 색상은 컬러를 선택을 해서 000000으로 넣어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체크를 해주고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 아웃사이드, 컬러는 99FFFF로 색상값을 넣어주세요. 무브 툴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의 위치 잠깐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뉴 레이어 하나 열어주고 쉐입 툴,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쉐입에서 지구본의 모양을 찾아줍니다. 필은 색상이 있게끔, 스트로크는 색상이 없는 상태에서 클릭 후 드래그, 시프트 눌러서 위치 이렇게 넣어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월드라고 되어져 있는 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컬러 피커 창을 활성화 시켜주고 색상 값을 넣어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체크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서티에 60으로 적어줄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가이드라인이 보여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이미지를 그려줄 건데 이미지는 우리가 쉐입 툴로도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쉐입 툴에서 일리스트를 선택을 해줄게요. 일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위에 있는 봉긋한 모양을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타원형으로 그려주세요. 쉐입 툴에서 라운디드 레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고 밑에 있는 조금 튀어나온 사각형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레탱글 툴을 선택을 해서 양옆으로 길쭉한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라운디드 사각형 선택을 해주고 다시 한번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전체적인 모양 틀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렸다면 무브 툴을 선택을 해서 레이어에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개, 총 4개를 Shift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를 보면
얼라인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아이콘인 허리전털 센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래서 중심 이렇게 맞춰주고 선택 툴로 필요한 이미지들을 마저 수정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이 레이어는 다 같이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서 머지 쉐입을 눌러서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다시 한번 라운디드 레탱귤 툴을 선택을 하고 새로운 뉴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다리 부분을 그림을 그려줄 건데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바로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우리가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그림을 그려지는 부분이 제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릭 후 드래그 해서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손바닥 모양의 위에 있는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위치 이렇게 내려줍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크기를 조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Shift를 눌러서 뒤에 있는 사각형 같이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보면 얼라인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해주고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한번 이렇게 눌러서 좌우 대칭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패스가 겉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옵션에 보면은 얼라인 왼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해주고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진정한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패스 셀렉션 툴을 꾹 눌러서 아래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밑에 있는 부분 여기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줄 겁니다. 그리고 펜 툴을 선택을 해서 이 끊어진 부분을 동그랗게 연장해서 그려주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아래에 있는 이 뾰족한 앵커 포인트 삭제를 해주고 다시 연장해서 펜 툴로 이어서 그림을 마무리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이 다리와 위에 있는 이 도형을 같이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기 다시 한번 합치기 전에 크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레이어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 눌러줍니다.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아래에 있는 요 라운디드 네모 그려서 마무리 해줄게요.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뉴 레이어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 선택을 해줍니다. 라운디드 사각형 선택을 해주고 안쪽에 클릭 후 드래그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에
직사각형은 여기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레탱귤 툴을 선택을 해서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 네모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Shift 눌러서 뒤에 있는 사각형 선택해서 옵션 바에 얼라인,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줄게요. 필요하다면 이 사각형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크기 조정도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림은 다 그렸기 때문에 이제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미지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을 띄워주고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체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도 색상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이펙트, 같은 이펙트이기 때문에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펙트 글씨를 클릭 후 드래그 위로 올려서 이펙트 카피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을 등록을 해줄 건데 지금 위에 있는 이미지, 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 줄게요. 그 다음 패턴 오버레이를 체크를 해줍니다. 오른쪽에 패턴 오버레이에서 패턴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패턴으로 등록했던 원 표정 모양이라는 패턴을 찾아주고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했다면 출력 형태를 보고 패턴이 제대로 잘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패턴의 크기가 조금 너무 크거나 작다면 요 밑에 있는 스케일 부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좀 조정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OK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패턴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미지 출력 형태를 보니까 아래에 있는 지금 파란색의 사각형 안에는 이미지가 얹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는 JPG 17번인 것 같습니다. 17번의 JPG를 오픈을 해줄게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배경을 클릭 앤 드래그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Alt를 눌러서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제거를 시켜주고 배경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 영역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의 자물쇠 부분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풀어주고 바로 딜리트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해주고 레탱귤러 마키 툴을 활용을 해서 필요 없는 이미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제거를 해주세요. 눕기를 딴 이미지는 우리의 작업창으로 가지고 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 바로 해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상단에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쉐입 툴을 꾹 눌러서 커스텀 쉐입 툴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옵션 바에 있는 쉐입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체크의 모양을 선택을 해주고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모양을 넣어줍니다. 무브 툴 선택을 해주고 위치 조정해준 다음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을 해주고 샵 부분에 FFFF00 색상 넣어주고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이너 섀도우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OK 눌러서 적용시켜주고 레이어 패널의 오퍼서티 부분을 70으로 숫자를 넣어주세요.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뉴 레이어 눌러서 빈 레이어 활성화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 있는 아이콘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배너의 모양을 선택을 해서 클릭 후 드래그 해줄게요. 자, 모양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스트로크 체크를 해줍니다. 이 픽셀의 색상은 339999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적용을 시켜줍니다. 클릭을 해주고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활성화시켜서 아래에 있는 아이콘 더블 클릭 해줄게요. 그리고 색상 값을 넣어줍니다. 오른쪽도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출력 형태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방향 설정은 앵글에서 이렇게 위에는 흰색으로 밑으로 하늘색으로 그라디언트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글씨가 이 배너 위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행사 개요라는 글씨를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닫기를 눌러서 제일 상단으로 올려주세요. 무브 툴로 배너의 이미지 옮겨서 위치 넣어줄게요. 자, 행사 개요와 그리고 등록하기 공지사항은 글씨의 크기와 형태가 같기 때문에 Shift로 클릭해주고 밑에 있는 거 같이 선택, 다중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Alt를 눌러서 밑에다가 복사를 해줄게요. 타입 툴을 선택을 해서 두 번째 글씨 등록하기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행사 개요도 하단에 있는 부분 공지사항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등록하기는 색상 값을 다르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스트로크에 그리고 컬러를 FFCC/FF로 색상 값을 다르게 지정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크기 조정해 줄게요. 메뉴 파일에 들어가서 Save As를 눌러줍니다. 바탕화면을 선택을 해줄 거고 포맷 형식은 JPG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험 번호와 이름과 문제의 번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다시 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JPG 옵션이 뜬다면 퀄리티는 제일 큰
라지 파일로 맥시멈 12로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메뉴바의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갑니다. 이미지 사이즈에서 위드 값은 60픽셀, 하이트 값은 40픽셀로 숫자를 넣어주고 OK를 눌러줄게요. 메뉴바의 파일을 눌러서 세이브 에즈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 거고 포맷 형식은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이 되게끔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